안녕하세요. 위너데이 케빈입니다. 벌써 2025년 1월이 지나고 2월 둘째 주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움직임도 있어서 이 시점에 2025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025년 부동산 트렌드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 중고 신축. 두 번째, 미국 기준금리. 세 번째, 가성비 값 구축이었죠. 중고 신축 아파트나 가성비 값 구축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럼 이 시간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2025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가성비가 좋은 A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해볼게요. 위치는 좋은데 아직 정거점을 넘지 못한 아파트이겠죠? 그럼 우선 그 A 아파트보다 좋은 대장 아파트의 상황을 먼저 봐야겠죠? 대장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인지, 정고점은 넘었는지, 24년도에는 많이 상승을 했는지, 상승을 했다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현재 매매가는 내려가고 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2025년 올해는 더 오를 것 같은지 아니면 내려갈 것 같은지 등의 전망을 살펴봐야겠죠? 우선 부동산 전망은 지역마다, 급지마다 많이 다르다는 것과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제가 관심 있다고 가정한 그 A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실동의 대표적인 대장 아파트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잠실 S나 리센츠일 거예요. 이 잠실 S 아파트 34평형을 과거부터 현재의 매매가를 한번 살펴보면 2012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24년 12월에 실거래가가 정고점을 넘어 27억 5천만 원까지 찍었어요. 최근에 대부분 서울 아파트들이 조금씩 주춤하거나 조금 하락을 하였는데 잠실 S도 그래프상으로는 조금 꺾여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12,000세대의 둔촌 포레온 오리온파크 대단지 입주장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잠실 S나 르센치를 비롯해서 다른 서울 아파트들이 비교적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최근 매매가 거래된 아파트가 없고 매매로 나온 물건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잠실 S는 더 떨어지지는 않고 현 매매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대장 아파트인 리센치도 한번 살펴볼게요. 리센치도 잠실 S와 같이 2012년부터 22년까지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22년도에 크게 한번 하락을 하고 다시 24년 10월에 정고점을 넘어 28억 5천만 원까지 찍었어요. 그 뒤 조금 하락을 하여 최근 1월 달에 26억 7천 정도의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두 대장 아파트의 매매가 그래프를 살펴본 결과 22년 부동산이 크게 하락한 이후 두 대장 아파트는 상승을 하였고 24년도에 모두 정고점을 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두 대장 아파트들이 25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예측을 해봐야겠죠? 사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과거의 여러 가지 통계나 데이터를 갖고 예측을 해보고 상황을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화면에 보이는 이 세 가지를 통해 한번 2025년 부동산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과거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전망, 두 번째는 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통한 전망, 세 번째는 그 외 외부 요인을 통한 전망인데요. 그럼 과거 데이터를 통한 전망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부동산은 서울에서 수도권 그리고 지방 순으로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 상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마용성, 노동강 순으로 보통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혹시 마용성, 노동강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용성은 마포구, 용산, 성동구, 노동강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줄인 말이에요. 강남 상구의 아파트 시세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마용성, 노동강으로 움직이게 돼요. 제가 만약 관심 있는 가성비 아파트가 마포구에 있다면 강남 상구의 대장 아파트들의 움직임을 봐야 할 거예요. 또 제가 노원구, 도봉구에 관심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의 아파트들의 시세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그 흐름을 읽고 매수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우선 2025년 상급지 대장 아파트들의 전망을 살피기 전에 지난 2년 정도 서울 부동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3년도 후반부터 강남 상구의 대장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24년 정고점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 22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20% 이상 떨어지다 보니
강남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아파트가 이 가격에 나왔다고? 이 가격이면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인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무렵 정부에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 대출과 같은 대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서 실거주 위주의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어요. 실거주 위주의 서울 대장 아파트의 매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정고점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24년도에는 3월부터 서울 매매 거래량이 회복하기 시작을 했고 5월 달에는 5천 건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6천 건 정도가 되어야 평균 거래량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6월 달에 7,600건이 넘어가면서 평균 거래량을 회복하게 되었죠. 그리고 7월 달에 8,872건을 달성하게 되면서 다시 부동산 회복과 상승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이때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여러 가지 대출 혜택을 제공했었는데 정부에서 예측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되었던 거예요. 제 생각은 지난 2년이 넘게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았다가 부동산 분위기가 변하게 되면서 원래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과 전세나 월세가 만기가 되어 이참에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서 거래량이 상승을 하였고 이 시기에 매매가도 상승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부양으로 꺼내 들었던 대출을 다시 조이기 시작을 했어요. 9월달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도입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연말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긴 하는데 거기에 2024년 말부터 둔촌동에 올림픽파크 포레원 12,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부에서 대출을 제지하면서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불안한 사람들은 더 불안하게 되어 집을 내놓게 되고 집을 사려는 사람도 대출 조건이 변경이 되다 보니 잔금을 못 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매수를 미루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서울 매매 거래량은 9월이 되면서 다시 3천 건대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아파트 매매가도 다시 조금씩 하락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파트 매매가도 다시 조금씩 하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24년 정고점을 넣은 아파트들의 25년도 전망은 어떨까요? 강남 상구인 송파구 잠실동의 대장 아파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잠실 S와 1cm 아파트예요. 그럼 이 잠실 S 34평형 아파트의 매매가를 한번 살펴보면 2012년부터 꾸준히 올랐다가 22년에 하락을 하고 23년부터 상승을 하여 24년 12월에는 실거래가가 정고점을 넘어 27억 7천만까지 찍게 되었어요. 그럼 25년 내는 매매가가 계속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 하락을 할 것 같아요? 만약 상승을 한다면 얼마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실 S 34평형 아파트의 지난 과거의 상승률 데이터를 이용하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방법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참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실 S의 어느 특정한 기간들의 평균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연평균 8.5% 정도로 나오게 돼요. 그 평균치 상승률을 이용해서 25년도 전망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평균치로 계산한 25년 매매가가 실제 매매가보다 적으면 현 매매가가 좀 높게 오른 거라 볼 수 있고 현 매매가보다 높으면 향후 25년도 이후에 매매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평균치 매매가는 25년 1월에 26억에서 27억 사이로 나왔어요. 25년 1월달 매매가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24년 12월달 평균치로 보면 26.7억이에요. 그럼 제가 계산한 수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아마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합으로 멈출 수 있다고 전망을 해볼 수 있죠. 같은 방식으로 1cm 아파트 25년 1월 예측 평균 매매가를 구해보면 26.5억에서 27억 사이가 나왔고 최근 25년 1월달 매매가를 보면 26.9억이니 1cm 아파트 역시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보합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강남 3구 마영성, 노동강 중 상급지 대장 아파트는 올랐는데 가성비 값 구축은 아직 오르지 못한 아파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강남 3구와 마영성 지역의 아파트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강남 3구와 마포구, 용산구까지의 상급지 아파트들은 대부분 정고점을 회복했거나 거의 회복한 상태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서울의 아파트들이 정고점을 회복했거나 정고점을 거의 회복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회복이 되고 있어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찾은 아파트는 성북구에 있는 B라는 아파트이고
그 아파트를 예시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 아파트는 19년 정도 된 좀 오래된 27평의 구축 아파트예요. 역에서는 450m 정도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의 아파트이고, 그래프를 보면 23년도에 좀 상승을 했지만 아직 정고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해당 아파트도 같은 방식으로 평균 상승률들을 통해 2025년 1월달을 예측을 해보면 11억에서 14억 정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현 시세가 11억 1천 정도이니 25년 후반에 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매매가가 계산한 수치대로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파트를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통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파트 수요와 입주량은 아파트 매매가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 아파트 경기가 좋아져서 아파트 입주량이 줄어들게 되면 시공사들은 아파트 짓는 것을 줄이게 되고 결국 아파트 공급량이 줄게 될 거예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건축 자재값이 올라 분양가와 시공사들의 타산이 맞지 않게 되었고 아파트를 더욱 짓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로 인해 아파트 공급 물량이 크게 줄게 되었어요. 표를 보시면 2026년부터 이렇게 공급이 적정 수용량보다 훨씬 못 미치게 돼요. 평균 수요는 있는데 공급 입주 물량이 없다는 이야기고 문제는 역대 최저치라는 거죠. 그래서 26년도 부동산은 이런 이유로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만약 그 시기에 금리 인하나 대출 규제가 풀리게 되면 집을 매수하는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분명 아파트 매매가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추가로 살펴봐야 할 것은 부동산 외부 요인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는 대통령 탄핵 시국이 되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서 거래량이 더 줄어들게 되었어요. 만약 이대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바로 대통령 선거로 넘어가게 되고 그에 따라 여러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변수는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 변수가 저희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책 변화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은 1주택 실거주자 위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급변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26년부터 전국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하니 만약 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하실 분이라면 꼭 2025년 올해 잘 알아보시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오른 아파트도 있고 아직 오르지 못한 아파트들도 아직 많이 있으니 아직 오르지 않은 아파트들 중에서 잘 비교하시고 선별하시면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은 늦었지만 2025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시기가 항상 오게 돼요. 그 시기를 우리가 잘 알아보고 공부를 해서 잘 활용을 하면 그 시기는 나중에 우리에게 기회로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기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꼭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도 위너데이.